안녕하십니까. 복남자의 부동산 리뷰 방송입니다. 태풍도 태풍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태풍만큼 그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많이 규제를 지금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뜨겁죠. 그래서 뭐 이게 전체적으로 뜨겁다기보다는 이제 일부 지역.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일부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의 그 색깔은 예전부터 이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파란색, 파란색이 이제 1급지라고 보통 하죠. 이게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많이 좀 퍼져 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풍선 효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진동이 많이 퍼져 가지고 지금 그 강북 서울을 놓고 봤을 때 금천구, 관악구도 구로구 이쪽도 마찬가지고 도봉구, 노원구 이쪽까지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가 많이 안 올랐던 곳인데 아무튼 여기까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이제 오른쪽은 이제 최근에 그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0. 여기가 이제 그 빨간색인데요. 이게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이제 흑석동 이쪽 주변. 그래서 아마 동작구 흑석동에서는 이제 대림에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아크로리버가 가장 이제 대장주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0.8% 오르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한 빨간색, 그 다음에 연한 빨간색이 이제 영등포구는 암만 해도 영등포구, 또 강동구, 그 다음에 강서구, 양천구 이렇게 네 군데.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는 지금까지 많이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탄력도 약간 이제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계속 이로 수직 상승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오히려 옆에 2급지라고 하죠. 2급지 부분들이 강동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물론 여기에 용산구도 이제 좀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쪽이 이제 가격이 조금 기울기가 좀 가파르고요. 이게 주간 단위가 아마 될 건데 이 내용이. 그래서 주간 단위 이렇게 가파르다는 소리는 굉장히 이게 가파른 겁니다. 0.5, 0.8% 막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소리는 약간 가파른 축에 속해요. 그리고 계속 주마다에서 0.8%씩 올라오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누적되면 굉장히 이게 상승률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마포구, 용산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주간 자료 같은데 이 전에 많이 올랐던 곳들이에요. 마포구, 용산 이런 데도 대표적으로. 이것은 이제 크게 정확한 어떤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략적 흐름을 읽어보고자 여기 차트를 이제 띄워놓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는 아무래도 마곡 주변이죠. 마곡 주변이 가장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마곡.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이제 신시가지는 제가 중후반부에 제가 이제 신시가지 목동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번 주 지난주 휴가청 끝나고 목동,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가 아주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핫했고, 분당도 물론 있었는데 이제 분당하고 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차별화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남에서 어떤 이게 이런 효과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저 끝에까지 이렇게 이제 조금씩 파장이 이제 간 거라고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 강남에서 왜 이런 파장 이론이 나오냐면은
일단은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의 투자처도 우리가 이제 자산이 1,100조 그 신문을 보니까 한 1,100조 정도 유동화 자산이 이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이 어찌됐든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떤 형태로도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특히나 이제 강남에 계신 강남 쪽에 있는 자본들이 움직임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첫째가 이제 이제 강남이 쭉 올랐어요. 이렇게 쭉 올랐는데 더 이상 이제 강남은 조금은 이제 임계점이라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죠. 이제 급격한 이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 두 배는 기본이죠. 최근에 두 배 오른 데는 기본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를 계속 들어가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한 것은 전매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누차 이거 말씀드리지만은, 공급 측면에서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물건,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연결되는데 임대사업자 물건,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 물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파리 대책 이후에 나왔던 게 5년 이내 재당첨 금지. 이제 일반 분양을 받던 조합원 분양을 받던 사람들이 투기 가열주의 재당첨 기간이 5년 이제 관리 처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그런 규제 때문에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규제인데 그런 규제들 때문에 강남 쪽보다는 이제 주변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여기 가서 이제 목동 와서 갭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은 뭐 왕십리 가서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갭 투자 돈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당으로 내려간다든지. 근데 이게 딱 한정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거의 좀 한정이 돼 있고, 물론 이제 뭐 100% 강남에서 움직인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위주로 따라간다. 실수요자들은 어찌됐든 가격이 옆에 내 옆집이 올라가니까 불안감도 있고 또 이게 또 상승이 되다 보니까 불안하죠. 불안하고 지금 안 잡으면 못 잡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고 자꾸 언론에서는 이제 나오죠. 언론에서는 자꾸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불안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수요자와 실수요자가 있는데 가수요자가 앞에서 선도한다고 하면 실수요자가 뒤에서 받치는 거죠. 근데 실수요자가 따라 붙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수요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반대로 가수요는 안 붙었는데 실수요자 먼저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실수요자가 가수요자를 역으로 반대로 끌어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고 보통 이제 가수요자가 먼저 앞에 치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 실수요자들은 그걸 나중에 인지를 해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가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가수요자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거나 모든 준비가 정보력도 빠르고요. 돈도 많고 정보력도 빠른 사람들이 가수요자가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서 일단 리더를 해 나가는 거죠. 리더를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제 어찌됐든 이제 부동산 가수요자들이 먼저 붙으면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뜨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떠버리냐면은 가수요자들이 먼저 붙어가지고 아파트가 30주 만에 최대 상승 이제 이런 내용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불안하죠. 이게 한번 좀 내부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은 하면은 잠시만요. 좀 뭐가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선시효 최대 상승, 그다음 20개국 투기적으로 묶인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쭉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냥 묶은다 해서 이게 참 제가 그 뭐냐면은 저는 아직도 그 공급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를 저는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대책이라는 게 규제 형태로 해 가면서 자꾸 물량을 줄이는 게 과연 이게 옳은 대책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동작 같은 경우는 이거 아크로 리버 하임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제 분양가 시세가 지금 현재 17억이라는 거죠. 이게 분양가가 아마 8억, 아마 언저리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런 형태.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예전에 한번 이제 1번, 2번이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규제책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난번에는 여의도하고 용산에 대해서 한번 이슈화가 됐죠. 이제 이슈화가 됐었고, 지난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이슈화가 됐냐면은 이제 강북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강북과 중랑구 이렇게 이 개발이 이제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메인 뉴스에 나왔죠. 9시 메인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론은 어떤 가수위를 부추기는 거죠. 가수위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조만간 또 내일 모레도 대책이 나온다 하는데 대책 나올 만한 대책이 이제 뭐가 있을지 진짜 이제 뭐 나올 만한 게 예전에 우리 과거의 자료를 보면은 과거 들어본다 분양가 상한제 나올 수 있겠지. 분양가 상한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을 아마 더 규제하기 위해서 지금 30년인데 이제 40년으로 이제 좀 늘리려고 이제 늘 수가 있어요. 규제가 우리가 예상되는 규제를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기지역으로 하면 이제 암만 해도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이렇게 묶인 다음에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암만 해도 대출규제 성격이 많거든요. 대출규제 성격이 많은데 어찌됐든 규제가 이제 더 들어온다는 거죠. DSR부터 조만간 또 시행된다고 하니까 수요 입장에서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 수요 입장에서는 좀 또 줄죠. 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DSR 또 규제하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투기 가열적으로 묶어지고 한다 하면은 또 여러 가지 투기 가열적으로는 전매 제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처분 5년 이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좀 더 묶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강명 같은 데 이번에 굉장히 철산 하한 주공 같은 경우는 강명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거기를 지나오면서 느꼈던 건데, 근데 아직은 철산 하한동이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막 이렇게까지 심하게 오를 적은 아니에요. 그냥 연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이나 주요 어떤 곳이 많이 올랐고 거기에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암만 해도 이제 호재성을 띈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도. 그래서 호재성 아직 재건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사실 목동도 아직은 재건축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안전진단 강화되기 전에는 사실 이제 30년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비국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해 말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조합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50%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딱 찬물이 끼어 얹어졌죠. 찬물이 끼어 얹어졌던 게 안전진단 강화죠.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찬물이 끼어 얹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동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가 그다음에 저 상계동, 상계주공 이런 데가 찬물이 끼어 얹어졌는데 웬걸 이걸 갖다가 그걸 극복해버린 겁니다. 극복을 해버리고 더 정고점을 더 뚫고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참 어려워요. 이래서 굉장히 부동산이 어렵습니다. 야, 옛날 같았으면 2006년도에 그 당시 20년 재건축 해가지고 그때 목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올랐어요. 굉장히 그때 버블 세븐이라 해가지고 분당도 마찬가지였고 가천 이런데 올랐다가 그게 다시 30년 30년을 그 당시였잖아요. 이렇게 재건축을 좀 연장했더니 또 집값이 꺼졌어요. 꺼졌다가 40년 연장했었나 그래가지고 다시 30년을 완화시키니까 또 다시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안전진단 강화되니까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서 다시 그걸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힘이, 그게 꺾어지는 힘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심리가 이런 그냥 부동산이 귀신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전문가들도 목동, 분당, 상계는 조금은 제외를 하고요. 지금 분당하고 목동이 다시 다시 우상향을 돌려놨다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참,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거래량이 실려야 돼, 사실은.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꺾어져야 이게 진정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꺾는 거하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보면은 거래량, 이제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투자 이론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근데 그 이 투자 이론도 또 맞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현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실려서 꺾어지는 게 진정한 상승이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상승은 불안하다고 이렇게 판단들을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어느 전문가한테도 물어봐도 그게 기본인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거래량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든 목동이든 2만 5천 세대가 했었을 때, 거기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삼는 거하고, 실제로 5천 세대, 2만 5천 세대에서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만 세대는 거래를 못 한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게 강남인데, 2만 5천 거래가 안 되고, 5천 세대에서 거래량하고 또 비율을 또 세부적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만 5천 세대에서, 500세대가 거래되는 거래량, 그냥 거래하고, 5천 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뭐 200세대가 거래됐다 하면은 어떻게 더 많습니까? 거래량은 후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후자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것을 어떤 절대값, 상대값이 있는데, 어떤 절대값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을 논하면은 또 그것도 맞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게 거래량이 실려 있는 상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을 40년을 묶어진다 하면은, 재건축으로 40년을 묶어진다면 또, 이번 대책이 앞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그냥 시장은요, 의외로 유연합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제 40년으로 묶어지면 어떤 현상이 또 생길까요? 40년 묶어진다 하면은. 그게 이제 옛날에 30년, 40년 묶었을 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40년 딱 묶인다 해서 모든 아파트가 뭐 40년 딱 일순간에 딱 40년 묶이는 게 아니고, 옛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데이터를 봐보면은, 순차적으로 묶어집니다. 순차적으로 묶어지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형태로 나온다 하면은, 반대적으로 86년도, 87년도, 이제 이쯤에서, 준공이 난 건물들은 40년 연한이 된다 해도 32년, 34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1년도로 가버리면은 이게 이제 91년도로 간 다음에 분당 일기 신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들은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안전진단으로 어려워지지만 40년으로 연한이 늘어나면은 일기 신도시들은 이제 조금은 이제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86년도부터 88년도 이쪽으로 해당되는 건축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재라기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위를 점한다는 우위를.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가수여자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수여자들의
그런 형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장은 항상 정책보다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시장은 거기에서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책은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기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또 맞춰서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 부분이 됐든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항상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논하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논해서 공급을 늘려주던가 수요를 줄여주던가 어쨌든 그런 형태로 가야지 자꾸 뭐 세금으로 잡네, 뭐로 잡네, 뭐 연도수로 잡네,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어떤 형태 어찌 됐든 시장이 항상 이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은 항상 팩트입니다. 팩트.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이 나오지만은 뭐 꼭 부동산 정책뿐만이 아니고도요.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저임금제라든지 그다음 52시간이라든지 근로시간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선의에 의해서 어쨌든 그 이제 어떤 부분을 보고 했지만 그게 반대로 또 화살이 돼가지고 화살이 돼서 또 돌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지만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울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대한 아파트는 안전자산을 보기 때문에 그게 더 저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방 부동산 출하 뭐 이것도 뭐 10월 대란이 오나 뭐 이런 말도 좀 뭐냐 이게 지방 부동산 출하 8월 20일 날짜로 헤럴드 경제 나온 거 보니까 헤럴드 경제를 지방 부동산 출하 10월 대란 오나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국토부 괜찮아질 때 기다려라.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튤립, 근데 네덜란드 튤립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심리에서 져버리면은 그게 뭐 맞든 틀리든 묻지마 쉽게 말하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절의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떤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 이거보다는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그 합리적 판단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흥분하게 되고요. 그다음 뭐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로봇처럼 어떤 그 합리적 판단해가 기승전결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때 보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 모든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반대로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방이 무너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방이 무너지는 건 여기서 뭐 잠깐 뭐 저도 처음 보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방도시 주적 산업 침체 이거예요.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지방도시 침체 장기화 이거거든요. 대표적인 울산 동구는 뭐냐 조선업, 그다음 군산은 자동차 GM하고 그다음 현대 사무중공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경제가 무너지는데 결론 지방 경제 무너지면 부동산도 무너지겠죠. 그러면 제가 지방에 사는 자산가예요. 어쨌든 뭐 자산가라 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럼 무너지는 그대로 받아낼 사람 없다니까요. 받아낼 사람 없고 만약에 투자가 안 됐다 하더라도 신규를 만약 투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지방에다 너는 누가 무서워서 투자하겠냐고요. 이미 심리가 무너졌다니까요. 심리가 무너졌는데 뭘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 괜찮아질 테니까 기다려라.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괜찮아지려면 뭐가 괜찮아져야 됩니까? 뭐가 괜찮아지려면은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힘들어가는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전에 옛날 거제도 원룸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부에서 괜찮아질 땐 기다려라. 이게 되겠냐고요. 국토부는 상관이 없죠. 국토부는 상관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자원부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울산에서 좋아질 거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질 테니 기다려라 하면 제가 믿어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괜찮아질 때 기다려라.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뭐 집값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자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뭡니까 아프면은 뭐예요? 좀 아프면 어디로 올라옵니까? 서울. 그럼 우리 어디냐 저기 아산대란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 이런 대형 병원들이 환자분들 보시면은 지방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도 물론 있겠지만 수도권도 있겠지만 지방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 지방에는 병원이 없나요?
병원이 있습니다. 지방에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KTX가 의외로 단축을 시켜준 겁니다. 단축을. KTX의 편한 점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거리성이 있어, 물리적 거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물리적 거리를 350km, 400km 된 거리를 단 1시간 반, 2시간 사이에 당겨놔 버렸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리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좀만 아프면, 못 믿는 거죠. 지방병원은. 지방병원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되면 심리가. 큰 병원을 찾는 거죠. 큰 병원을, 서울병원에 큰 병원을 와야, 그래야만이 오히려 큰 병원 오면은 더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부분에서는 뭐냐면 테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테스트 어떻게 보면 지방병원은 어찌됐든 많은 베테랑 교수님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큰 병원들은 사람은 한정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스텝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어쩌면은 진료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테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부정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제 장비들도 좋고 어찌됐든 경험, 이제 노하우도 많고 어떤, 그러면은 그런 걸 믿고 이제 올라오시긴 진료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 큰 병원 와서면 더 잘 고칠 것 같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움직여지는 건데,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걸 단번에 해결해줬던 게 KTX예요, KTX. 그래서 KTX 아침에 진료받고 오후에 내려가고요. 그렇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이래서 대전만 돼도 백화점 쇼핑하러 잠실 SRT 타고 KTX 타고 그냥 온다니까 1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방 경제가 약간 위축되는 거죠. 암만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심리적으로 지방 경제 무너지고 자꾸 원룸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뭐냐면은 세도 안 나가고 자꾸 공실되고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빼가지고 기존의 투자자들은 그 돈을 서로 빼서 얼른 빨리 현금화 시키려고 할 거고, 투자가 안 한 사람들은 그걸 투자를 하려고 어떤 대상지를 잡았을 때 어디로 합니까? 당연히 서울에다 하겠죠. 서울에다가.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끔 똘똘한 한 채로 만들어서 유도를 해줘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더니, 서울에 올라왔더니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서울로. 지방 돈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실제 제가 상담해 보면은. 그러면 서울에서 한강을 놓고 보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실제 사 물건이 없네.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화 한 통화 뭐 인터넷 보고 뭐 해가지고 아버지도 임장도 안 해. 임장도. 뭐 설거야가 막 돌아다니겠습니까? 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하고 인터넷을 딱 보고 하다가 그냥 사주세요. 뭐 이래서 서울 집이 뭐 올라가니까 다 좋은 줄 알고 그냥 사주세요. 뭐 볼 것 있나요? 이게 이제 가수입니다. 실제로 와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금사듯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르는데, 그러면은 제가 짚어드렸던 것은 이미 오른 것보다는 앞으로 오를 것을 하라는 거죠. 이미 오른 것은 도시락 싸갖고 말린다니까요. 먹어봐야지. 이미 올랐던 것은 올라봐야 뭐 얼마나 지가 오르겠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안 움직인 거. 아니, 안 움직인 데는 없는데 그나마 도로 오르면서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 어느 정도 오르면 어디가 오를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또 움직이겠죠. 수도권이. 그래서 분당은 거의 서울 수준으로 같이 움직이는, 정보도 같이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당은 거의 서울입니다. 서울이로 놓고 보셔야 돼요. 서울이로 놓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올랐고, 여기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섹터 올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느 한 신문에 보니까 뭐 중동을 주목하라. 이제 강릉이 이번에 올랐잖아요. 강릉이 되게 올랐잖아요. 하안중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코너에 보니까 이제 중동을 주목하라. 이게 중동은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오르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후천 쪽도 괜찮습니다. 뭐 지하철 7호선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주목을 못 받았는데, 뭐 상동은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 우리나라 시장은 새 아파트 아니면 재건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동은 새 아파트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상동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중동은 이제 재건축, 쉽게 말하면 일기 신도시, 아까 제가 말한 일기 신도시 분당만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제 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양이라든지 이제 군포, 의왕 뭐 이쪽 이런 쪽 일기 신도시들, 평촌 뭐 이래서 일기 신도시들이 아마 90년대 이제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1차 이제 1차로 보면 이제 5층짜리 반포라든지 이제 주공마크 있는 데 있잖아요. 5층짜리 재건축. 보이시죠? 주공마크. 그다음에 2차 분이 보통 이제 86년도, 88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잠원조, 특히 이제 잠원동도 뭐 후반 있죠. 이제 여기 좀 밑에도 있는데 압구정 현대라든지 이제 잠원동이라든지 이제 목동, 목동 이제 상계동, 그다음에 개포동, 대치동, 그다음에 이런 쪽,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해밀리, 뭐 그다음에 잠실 주변. 이제 이런 쪽이죠. 그죠? 잠실 5단지부터 해서 이런 쪽. 그럼 이제 이게 이제 2차 분이라 하고, 그 다음에 3차 재건축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누가 뭐래도 2차 재건축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 2차 재건축이.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3차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건, 얘는 이제 순번이 있거든, 순번. 그렇잖아요. 순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상,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현재 안전인단 부분도 들어가고, 재건축도 40년 연한이 되고 한다 하면은 이 순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중동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쪽은 아직은 조금은 있어야 돼요. 있는데, 이게 선반영이 되는 경우도 뭐, 분당 같은 경우 선반영이 돼버리더라고요. 분당 거의 두 번째 수준으로 두 번째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선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랬었냐면은, 이제 판교 때문에 그래요, 판교. 이제 판교에 대한 수요가 이제 그 직주 근접을 해가지고 직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판교만 1,700 몇 개가 회사들이 보다 보니까, 어쨌든, 뭐 판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분당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냥 분당으로 먼저 선투자하는 거죠. 실수요 겸, 여기 분당 같은 경우에 평수들이 대형 평수도 많고, 또 학군도 좋고, 대형 평도 많고, 안에만 인테리어 해버리면은 얼마든지 뭐 실수요 하는데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추후에 재건축을 보면서 실수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그래서 대형평형 1+1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대형평형까지도 뭐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기 신도시는 아직은 아니었는데 이제 갭투자, 이제 투자 금액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기 신도시를 이제 손대고 그 주변을 손대는 거죠. 강명 하안중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번에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갭 투자로 딱 좋았죠. 1억도 안 들이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다 보니 그냥 돈들이 싹 훅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훅 들어오면 그냥 금액이 팍팍 해가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말이 군불이 짚혀지는 게 이제 중동도 지금 약간의 재료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중동.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산도 저기는 하는데, 일산은 용적이 높아요. 사실 제가 지금 방금 거론되는 데들이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했던 거,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것들은 여기 용적률이 100%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100% 이하. 100% 이하. 거의. 그러니까 100% 이하였고, 그다음 두 번째는 100에서 한 150 정도, 보통 용적률이 이제 150, 성산시장이라든지 올림픽 그 해밀리 아파트, 그것도 올림픽 선수촌 마찬가지, 목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00에서 150 사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차는 이제 보통 150 이하는 없고요. 150에서 보통 220까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영역은 사업성이 별로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종 일반 주거 250% 기준이고, 그다음 300%가 최대 국기법에 의해서 300%까지 기부 체납하면 300%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70, 280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네, 그런 형태고, 2종 같은 경우는 200인데 250까지 하면은 기부 체납하고 230, 240%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성 면에서는 이제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아, 그러니까 세 번째 권역의 카테고리에 있는 재건축 현장들은 암만 해도 조금은 지금은 움직일 때는 아닌데 이제 선반영 돼가지고 좀 많이 이제 움직이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1번은 지금 거의 이제 투자하신다는 분이 그래서 많지는 않겠죠. 여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강남 반포, 반포 이제 가천은 거의 지금 많이 마무리가 돼가는 측면이죠. 거기는 재건축 초입 단계는 아닙니다. 가천은 그래서 가천하고 이제 강남 일부 개포동 그다음에 반포 이런 쪽이었죠. 이런 쪽이었고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돼가고 이제 두 번째 지금 현재 하는 곳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목동, 그다음에 분당. 이제 분당 아까 세 번째 했다고 그랬죠.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서울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의 두 번째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준으로.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 목동, 이제 3개 주공이 이제 움직였던 곳입니다. 또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단계예요. 그러는 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가 이번에 움직였던 데가 어디였냐면 이제 뭐 같은 그렇게 비슷하게 권역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주공이라든지 광명 쪽이 좀 움직였었고요. 광명 쪽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중동은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일산은 뭐 전혀 뭐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려고 앞으로 이제 움직일 만한 것들은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2번으로 갈 거냐, 2번으로 갈 거냐. 근데 2번은 이미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초기 자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좀 시간이 있는데 3번으로 갈 거냐. 3번은 투자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2억에서 3억 안짝입니다. 여기는 3억 안짝. 근데 2번은 3억 안짝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2번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이제는 한 5, 6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내가 표현을 해드린다면은 2번은 5억에서 6억 정도 그래서 갭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제 3번은 3억 미만입니다. 2억에서 뭐 3억 이렇게 되는 거고 뭐 1번은 이미 이제 뭐 10억이 넘어가야 돼요. 10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단위별로 그러니까 1번이 10억이 몰려가는 곳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몰려온다 하면은 자 2번 같은 몇 명이 올라갈까요? 2번 같은 경우는 한 500명 몰려오겠죠. 그죠? 3번 같은 몇 명 올라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몰려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이게. 그런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시장은, 어찌됐든 시장은 어떤 자금도 중요하고요. 정보도 중요하고요. 어떤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면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괜찮아질 테니까 기다려라. 참 이것은 굉장히 제가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근데 엊그제 뭐 하나 뉴스 방송에 보니까 뭐가 괜찮아요. 어느 연말 가면 좋아질 거다. 연말 가면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또 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봐서 그때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거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은 부동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지방적인데 괜찮아질 테니 기다리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업체들이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수요자가 먼저 움직이면은 그걸 이제 누가 체크를 하냐면 이제 언론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체크가 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도 예전부터 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원순 강북 플랜의 서울 집값 전방위 상승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온 겁니다. 지자체하고 국가하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약간 엇박자가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서울 집값 가열 투기 지정 검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당 전면 재건축 부정적 이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전면 재건축의 부정적이다. 이제 이게 아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이해한 또 이게 이제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또 나중에 싸웁니다. 실제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이제 리모델링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강남의 일부분 빼놓고는 성공하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눈높이가 이제는 이제 이미 높아졌어요. 소비자 눈높이가.